제가 지금 현상학에 대해서 공부해보기 시작한 지 제 기억에 한 5년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진 걸로 따지면 한 7년 이상 됐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제가 지금 후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했다고 제가 지금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데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이해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설을 포함시켜놨는데, 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현상학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정책 연구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좀 포함시켜놨는데, 비교적 설은 좀 읽어보면 쉽거든요. 그래서 설은 비교적 제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러니까 뭐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현상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공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쪽 분야 또는 현상학이 아니라 그냥 철학 분야의 책을 읽지 않았던 분들한테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비교적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쉽게 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긴 했는데, 일단 지금 보통 우리 지금 정치 연구자들이 현상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연구 방법론으로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제일 뒷부분에 조금 적어놨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의식, 우리의 생각, 인식 여기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논리학이랑 사회세계의 존재론이랑 인식론이랑 이런 거랑 다 같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회세계 자체,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거를 이해하는 자체, 사회세계가 있게 하는 기본 원리, 사회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면 존재론이죠.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한다는 게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좀 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현상학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서는 것들은 방법론적인 것은 사실은 뒷부분에 제가 조금 남겨달았고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본래 말하고 싶어 했던 것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 요약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문제제기에 보면 하나의 세계 두 종류의 학문 수많은 삶의 양식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의 세계라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이데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굉장히 많은 언어 철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인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오면은 인간이랑 주변 세계랑은 사실은 굉장히 분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얽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이용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사회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자꾸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 세계가 본래 만들어진 방식, 본래 존재하는 방식, 본래 작동하는 방식, 그런 거하고 계속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과학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인간이라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의논하고, 스스로 협상하고, 스스로 뭔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냥 우리가 연구 대상, 관찰 대상, 이런 걸로 전락시켜가지고 결국은 인간을 인간답게 우리가 다루지 못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을 지금 학문의 위기라고 봤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학문의 위기라는 것이 이런 식의 위기다. 인간을 인간답게 다루지 못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두 종류의 학문이라고 제가 거기에 써놓은 거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그 대상 자체가 안정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대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고, 그 대상에 관한 어떤 그 객관적인 의미, 언어, 이런 것을 개발해낼 수 있고, 측정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진리를 얻어낼 수 있지만, 사회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객관적인 의미를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세계에서의 그 진리,
또는 학문, 이론 이런 것들의 성격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 세계와는 다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 지식, 논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그냥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 거죠. 조그마한 공동체에서. 그런 정도의 문제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자치라든지 유럽의 중세 자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런 거 자기네들끼리 공동체에서 하는 거 얼마든지 잘해왔거든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몽땅 다 적용 이렇게 가면 인간의 위치라는 것이 굉장한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에 적어놓은 것들은 그런 내용.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다 다르고 다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인간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인간의 존엄이라는 충돌할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항상 위험이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여튼 형상을 제가 읽어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런 걸 조금 적어놨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그런 자체가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현상학에 대한 이해에서 제가 지금 그냥 그 후설이랑 하이데거랑 설 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썼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저도 지금 읽어보지도 못했고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제가 지금 후설에서 지금 이제 하이데거 예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 나머지는 주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하이데거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오늘은 그냥 후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조금 하이데거에 대해서 조금 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다면 정책이 뭐냐 이렇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후설은 보통 여기 지금 초월 현상학이라고 지금 제가 그 제목이 지금 380쪽에 그렇게 달려있잖아요. 여기서 초월하는 거,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거기 조그만한 제목으로 의식의 성취 그리고는 가해가지고 숨겨진 의식의 성취 요거 있잖아요. 요게 초월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구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의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잘 작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잘 인식하지 못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눈이 잘 작동하고 있으면 우리는 내 눈이 잘 작동하고 있나 이런 걸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잘 작동하고 있어버리면 별탈 없이 작동하고 있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주변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버리면 그러면 내 의식이 잘못됐나?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숨겨진 의식 속에 편견이 스며들고 주관성이 스며들고 이해관계가 스며들고 가치관이 스며들고 이념이 스며들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사실은 자신의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완전 편견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설이 계속 경고하는 걸 보면 편견에 빠지기 쉽다. 진짜 객관적인 지식을 얻고 싶다면 숨겨진 의식 자체에서 편견이 개입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거기 지금 숨겨진 의식의 성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지금 거기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잖아요. 실제로 우리 자동차 하는 것은 망막에 비친 자동차는 일단 크기도 작고요. 그 다음에 망막이라는 하는 자체가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2차원 영상인 거죠. 그 다음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눈동자라는 것이 볼록렌즈이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어떠냐 하면 이걸 절대로 2차원으로 느끼지 않아요. 이 입체로 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뒷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자동차인 것처럼 봐요. 자동차가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의 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부분적인 정보에 자동차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를 받지만 나로 하여금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전체를 보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지금 구설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 지금 조금 설명되어 있냐면 385에 가면 의식은 무엇을 성취하는가 해가지고 거기 보면 테이블을 바라볼 때에 대해서 지금 예를 설명해 놨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테이블을 보면 항상 부분을 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시면 다 부분을 보잖아요. 저를 볼 때도 그냥 한 면밖에 못 보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차원으로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저도 여러분들 입체로 보고 온전한 인간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테이블 같다면 만약 테이블을 우리는 항상 한 면만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이블 한 면만 보지만 실제로는 저게 테이블이라고 보고 온전한 테이블이라고 보고 3차원의 테이블이라고 보고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고 이미 본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내한테 보이는 거는 단면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테이블들을 이용하면서 이런 측면도 받고 저런 측면도 받고 이렇게 이용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만져보기도 하면서 테이블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면만 주어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을 자동으로 동원해가지고 아 저거는 책상 2차원이지만 이미 3차원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의식이 성취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게 숨겨진 의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했던 지식들, 경험들, 이론들 이런 걸 쫙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부분적인 정보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현상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이것 하고 이미 판단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줘버려요. 판단 결과를 보여줘버려요. 숨겨서 작동한다는 거죠. 요것이 초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후설이 파고 싶어하는 건 우리에게서 숨겨져 있는 요 부분을 파고 싶어해요. 요 부분을 파고 싶어하고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우리의 의식에 주어져 있는 그 감각자료 그거를 계속 관찰해가지고 그것이 주는 만큼만 우리가 진리를 얻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후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지금 보면 조금 더 설명 이런 것들을 보면 테이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84쪽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거 언어 같은 것도 제가 지금 거기 조금 설명을 해놨고요. 계단 같은 거 입체 영상을 보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설명해놨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것을 무엇인가 알아차렸다면 그 배경에는 항상 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386쪽에 가서 보시면요. 거기 지금 그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 그 그림을 이미 얼굴로 보잖아요. 얼굴을 이미 판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여기 주어진 자료 자체는 그냥 성분들의 집합일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얼굴을 이미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가 이걸 왜 얼굴로 봤지? 이거 성분일 뿐인데,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한 내 의식이 숨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건 얼굴이구나. 왜 이렇게 그랬지? 그냥 그렇게 하고는, 내가 알았다 하고는, 이건 얼굴로 하고는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판단했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의식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387쪽에 가면 그 자연적 태도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숨겨진 의식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굴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가 이미 얼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굴로 봤다 이게 자연적 태도예요. 현상학적 변화를 한다는 것은 이게 성분일 뿐인데 그러니까 내가 얼굴로 본다는 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판단을 중시하고 이게 뭐지? 이거 성분일 뿐이네? 이렇게 되돌아가 보는 겁니다. 이게 현상학적 변환이 되고요. 그러면 되돌아가보면 이거 성분일 뿐인데 내가 얼굴로 구성해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역시 내 의식이 내가 이렇게 봤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상의 연구 성과들은 여기 보시면 생각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은 숨어있다는 거.
그렇지만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들이 잘 모르는 자기 망각 상황에 있다는 것. 그러면 자기 망각 속에 편견이 스며들어버리면 자기 주장은 그냥 사실은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과학적인 판단인 걸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끝에 가시면 논리학의 선험적 기초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논리학하는 건 기본적으로 명제들 아닙니까? 명제학하는 건 주어 더하기 수도 아니에요. 주어하는 건 명사적 개념이고요. 그죠? 근데 그 주어가 되는 명사, 개념 그거 자체가 우리의 구성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성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그 명사가 되는 개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명사가 진짜 진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절대로 제대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힘들 것 같고요. 하이데거의 차이점은 하이데거는 지금 해상학적 현상학이라고 내가 지금 적어놨고요. 하이데거의 차이점은 저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해요. 던져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지향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미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배워요. 아버지에게 배워요. 그래서 이미 내가 책상을 보고 내도 얼굴을 보고 자동차를 보듯이 사회 현상을 볼 때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이미 봐요. 이미 봐요. 그래서 후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몽땅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론 이런 걸 몽땅 발로 치고 오로지 그냥 경험 자료 자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이데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이데거는 이미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는 이미 그런 생각에 빠져있고 나는 그런 생각에 물들어있기 때문에 나 절대로 이걸 몽땅 내려놓고 온전히 순수하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절대로 못 간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세상 속에 너무 깊이 세상과 물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동 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이데거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현상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해석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다 이런 뜻이고요. 존재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미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볼 때 내 주변에 있는 대상들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나랑 관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때처럼 어떤 대상적인 거,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물병, 그죠? 그다음에 이건 뭐 마이크, 그죠? 이건 펜슬, 그죠? 이런 것처럼 이건 대상,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서술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절대로 관계하지 않아요. 하이데거가 지금 제가 적여놓은 거는 지금 망치를 예로 들어놨는데 목소의 망치 있잖아요. 목소의 망치. 이거 내가 익숙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익숙한 상태에서 망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망치는 내 의식에서 사라져요. 사라져요. 진짜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망치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겠나 의심하죠. 그러면 이 망치가 내가 자신감 가지고 확 칠 때처럼 절대로 안 맞아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들은 우리랑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목수가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처럼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게 진짜 망치의 진짜 모습이에요.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과학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걸 검증하려고 그러거든요. 관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는 나무 더하기 쇳덩어리 더하기 모양이 새는 요렇고 목수가 작업할 때는 이걸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망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또 하이데거의 생각은 뭐냐면 망치가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목수가 망치를 가지고 뭘 만들겠다 하는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대표도 있어야 되고 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망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요건 망치, 쉽게 말하면 요건 법, 요거는 조직, 요건 정부, 요거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도구들 속에서 우리들의 목적 속에서 아 내가 망치가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실은 망치가 없다면 이것도 망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망치라는 것은 물리적인 대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능 같은 거예요. 뭐든지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내 의도대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의식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과학적인 서술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 세계에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계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얻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네가 과학을 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파괴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망치에 대해서 서술해내잖아요. 그러면 망치는 알게 되지만 실제로 망치가 세상에 놓여 있을 때 그죠? 그 작업자와 관계하는 그 굉장히 많은 부분들 있죠. 그것은 죽는다는 거죠. 숨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연구자들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 현상에 대해서 서술을 해내잖아요. 그런 부분은 띄워낼 수 있지만 그 나머지들은 다 은폐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변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은 명제적인 지식에 의해서 관계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이데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설은 know what 우리 그 한 사람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주변 세계하고 관계하는 방식은 명제적인 기술이라고 보지 않아요. 명제적인 기술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제적으로는 몰라도 그냥 살 수 있는 기술을 얻은 그런 기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데거에 넘어가시면 조금 생각하고 좀 넘어갈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모델 출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지식들이 프라이모디얼 출수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건 총소리,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건 기차 소리, 이건 이미 새 소리,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 그죠?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그냥 헤엄치면서 자동적으로 배우듯이 우리가 주변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세계를 판단할 때 나도 모르게 적용하는 기준, 이것이 프라이모델 출수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해석 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하이데거 시사점에 가보시면 지금 394쪽에 가면 현 존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지금 이 부분은 그 구성주의 하는 카핑켈, 쇼터, 그다음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네들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얻은 것이 실제 그냥 실천적인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얻은 지식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얻어 있지만 다만 언어적으로 서술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것은 언어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언어로 서술해내봤자 굉장히 부분적인 일부를 밝혀내는 것이 지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보통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내 주장은 이렇다고 주장을 하지만 상대방이 야, 난 생각이 달라. 그렇죠? 그랬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단에 도달한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천적인 지식, 암묵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 간의 상당한 차이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고 우리는 자꾸 이론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회 현상의 경우에 우리가 이론화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주관 세계랑 관계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하지만 나도 왜 그렇게 관계하는지 나 스스로도 서술 못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서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는 저 뒤에 조금 있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설은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설이에요. 설이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398쪽에 가면 의식의 성취로서의 정부와 정책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든 정부를 만들든 정당을 만들든 어떤 조직을 만들든 그것은 일단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해서 그런 것으로 만들어줘야만 그것이 제대로 있을 수 있게 되지 법은 그냥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그냥 조개 껍질에 사실 불과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적어놨고요. 그래서 400쪽에 가면 우리가 만들어낸 건 사실은 제거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 몽땅 환원 하면 우리의 생각밖에 안 남아요. 생각밖에 안 남고 결국은 우리가 다 만들어내고 공감하고 인정해야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 작동할 수도 있게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도 하는 걸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뭐냐 하는 거는 실제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지방자치제도예요. 법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냥 나는 그냥 너 그런 대로 돈도 벌고 그런 대로 사회적으로 잘 살아와 봤는데 좀 내가 뭔가 완장 같은 거, 뭐 어떤 권력 같은 좀 사회적으로 뭔가 그런 게 내가 모자라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뿌리카 넣으면 그냥 그건 그런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마저 제게 되면 그 제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실체예요. 그 다음에 자기 창조적 정책 수립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근원이고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도 그냥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창조적 정책. 그런 것들이 되고 거기 사비기 쪽에 가면 제가 그라운드 그라운드 이런 걸 적어놨는데 사비기 쪽에요. 그래서 사회색이라는 것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근거는 없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들의 생각이 근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근거. 근데 그건 아마도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근거가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야 이거 괜찮은 법이다. 다 같이 한번 지켜보자 하면 법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악착같이 나는 거기에 인정하지 못해 또는 우리 다수가 인정하지 못해 그러면 그건 법으로서의 역할을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세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진짜 온전한 근거가 있느냐 따지면 확실한 근거, 자연세계에서처럼 물리적인 법칙, 그죠? 그런 거에서 작동하는 그런 온전한 근거 자체는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지금 조금 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아니라 서술 지금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제가 거기 보면 방법론이 아니라 이해와 접근 태도의 수립이 먼저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론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석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 세상 자체를 보려고 해라는 겁니다. 이 뜻은 세상 자체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말로 하자면 생각하지 말고 보라예요. 이게 뭐지 생각하고 분석하고 따지면 그냥 내 생각 속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자체를 보면 돼요. 지방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우리 지방에 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서술이라고 제가 406쪽에 적어놓은 거는 서술의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내 생각을 관로 안에 넣는 게 서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이론에 기초해서 설문을 만들거나 개념을 만들거나 이런 개념에 기초해서 개념 틀 가지고 대상을 현상을 보고 그렇게 설명해내잖아요. 그건 설명이에요. 내 이론에 기초한 설명이에요. 인과관계를 따진 설명이에요. 근데 서술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내 이론을 일단 다 제껴놔놓고 대상 현상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그냥 이론이랑 아무 상관없이 서술을 하게 해주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서술된 속에서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가 이렇게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서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있냐면 이론 같은 거 아예 공부하지 마라. 이론 공부하지 마라. 공부를 하면 네가 자꾸 그런 생각이 빠지게 되고 그런 생각이 네 생각을 컨트롤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대상 자체를 봐라 먼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거기에 한 이런 정도. 그래서 제가 제일 호소를 할 때도 제일 크게 경고하는 거는 연구자들 우리 자신의 생각 자체를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것이 진짜 진리인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당연히 집행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물을 금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을 경고합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될 것 같아서 좀 서두르긴 죄송합니다. 네.